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크게 반등하며 테슬라 역시 22% 이상의 상승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반전은 바로 어제 영상에서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했던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가 하루 만에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역시 어제 정리하였던 게임 이론, 특히 그 중에서 치킨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밝힌 내용이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동부 시간 기준 오전 9시 37분,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DJT라는 평상시에는 흔히 적지 않던 문구까지 함께 올립니다. 이 DJT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 본인 이름의 이니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바로 이 트루스 소셜의 티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라는 걸 공언한 것일 수도, 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투자하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오전 9시 37분에 밝힙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 18분에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75개국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접촉을 하여서 먼저 복수를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 90일 동안 관세 10%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복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즉각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 시작되는 대반전과 함께 트럼프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이 상대국에 대해서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철회하게 된다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철회를 통해서 트럼프의 관세 결정을 바꾸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오늘 발표 내용은 사실상 노골적으로 본인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보복을 하면 똑같은 보복으로 대응하고, 만약 협상에 응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관세를 적용해주겠다.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백악관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백악관에서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스콧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를 링크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 역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구현한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보았습니다. 이 전략은 75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협상을 위해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을 유지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든 우리와 협상하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게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된 긴장 고조 때문에 관세를 125%로 인상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역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상황을 고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관심이 있으며 우리가 선의로 협상하고자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각각의 협상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 상황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다른 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당근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시장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시한 것은 최대 수준의 관세였습니다. 각국이 협상에 앞서서 최대 수준의 관세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화 조작, 노동 및 산업 보조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어제 정리했던 치킨 게임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모든 국가에게 이 게임의 임함에 있어서 상대국이 관세를 보복했을 때 트럼프가 먼저 관세를 철회한다라는 가능성을 지우고자 하고 있으며, 상대국이 먼저 관세를 철회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협상이 아닌 보복 관세를 선택하였고, 이 중국만 125% 관세라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수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그 밖의 모든 국가들로 편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킨 게임에서 특히 한 번만 플레이되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플레이되는 치킨 게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과거 전적입니다. 나는 정말 미친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진만 하고 해피라는 건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막무가내식 전략 혹은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무식하다, 막무가내다, 비인간적이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였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정말 미쳤으며 혹은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친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트럼프는 이 게임을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장면은 필연적으로 연출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 FTA 이상 수준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모두 삭제하는 무역 협정이 맺어질 것이며, 또 동시에 일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해방일에 제시하였던 최대 수준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분명 보여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어야지 나는 정말 미친놈이다 라는 걸 더욱더 확신시킬 수 있으며,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미국의 이득이 되는 딜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미국이 너무나 깡패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 세계 경찰 역할을 하였고, 그 경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기축 통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며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결정을 통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때문에 추가 피해를 감내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충분히 미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멍청하게 표현하고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만 따라가게 된다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냄비 안에서 그대로 삶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분명 자애로운 사람이 사용하는 전략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0년도와 2024년도 각 국가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지만 2024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무역 시스템이 낳은 결과이자 미국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GDP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미친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2030년도가 되기 이전에 벌써 미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 개구리를 이야기하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잡아먹히는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가 아닌 자국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미국인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국에 피해가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혹은 올바른 결정이냐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에게 먹히게 된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미래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바탕으로 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덩치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 뻗대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국이 뻗댈 수 있는데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서 미국보다 더 GDP가 커진 상황이 되었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다른 국가를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면 절대 다수의 사람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깡패처럼 폐악질을 부리는 것 같지만 만약 중국이 패권국이 되게 된다면 중국은 파트너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속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이죠. 그게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파트너에게 양보를 강요할지언정 그래도 파트너로 대해주지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면 과연 파트너라는 단어가 존재할지 아주 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국 회사들에게 관세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트럼프는 본인의 관세 게임의 의도를 만천하에 다시금 공표한 것입니다. 이전에 무역 규칙을 모두 다 뒤엎겠다. 새로운 규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최악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선택권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힌 것이고 이는 치킨 게임에서 돌진만 하는 미친놈의 역할을 내가 맡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과감하고 막무가내고 무식하고 미치광이다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치광이와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믿을 때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게 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트럼프가 정말 미치광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 내릴 것이다 라는 걸 모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 극단적인 본보기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완벽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국가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며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혹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에게 과거 보여줬던 상호 관세를 다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오늘 정도로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시장은 크게 오르는 날도 크게 내리는 날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킨 게임에서 나오듯이 긴장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은 앞으로도 여러 번 목격되겠지만 마지막 순간 그 긴장이 완화되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제 패권을 미국이 되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이 패권이 되었을 때와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할 때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국과 함께 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